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 켜신 분들, 혹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신 분 계세요? 화면 전체가 시퍼렇게 물들어 있었잖아요. 저도 아침에 딱 켰다가 커피를 그냥 내려놨습니다. 코스피 8% 넘게 폭락, 코스닥도 8% 넘게 폭락, 그리고 역대 두 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이건 증시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빠지니까 아예 20분 동안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자체가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잠깐 다들 진정하고 숨 좀 쉬어봐 하는 비상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원달러 환율은요, 1480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시장이 어렵다, 힘들다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훨씬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전쟁이 났는데 왜 안전자산인 금값이 주식이랑 같이 폭락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경제책에 나온 것 다 뭐라고 했어요?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른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이 상식 파괴의 이유를 뿌리까지 파헤치고 나아가 이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까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혼돈이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지구촌이 어떤 상태인지 큰 그림부터 보셔야 나머지 이야기가 다 연결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가 사망한 뒤 그의 차남이자 강경파인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권력을 잡았어요. 새 지도자는 취임 첫날부터 미국과는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습했어요. 이란의 반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매설하고 지나가는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를 잇는 좁은 바닷길인데요. 이 길을 통해서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하루로 치면 원유 약 2천만 배럴이 이 길로 이동해요. 이게 막혔다는 건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때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주유소 앞에 차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섰어요. 기름을 못 넣어서 공장이 멈추고 난방을 못해서 사람들이 겨울에 떨었습니다. 그해 미국 주가는 약 45% 폭락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때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금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대로 순식간에 역대 최고치인 5,400달러를 찍었습니다. 전쟁 공포에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금으로 몰린 거죠. 세상이 망해도 금은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작동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완전히 교과서적인 흐름이었어요. 전쟁 공포, 금값 상승, 맞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최고점을 찍은 바로 그 순간부터 금값이 단 하루 만에 4% 이상 폭락했습니다. 5,400달러에서 5,000달러 초반으로 수직 낙하했어요. 은은 더 심각해요. 93달러까지 치솟던 은 가격이 84달러까지 박살났습니다. 전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란 내 사망자가 수백 명을 넘어서고 호르무즈 봉쇄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금값이 주식이랑 함께 동반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기엔 아주 정교하고 냉혹한 금융시장의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베일을 벗겨드릴게요. 1달러가 금보다 더 강한 안전자산이 됐습니다. 안전자산에도 엄연히 서열이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금이 왕처럼 대접받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 증시가 하루에 8%씩 박살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대피해야 해요. 거실 한쪽에는 10kg짜리 묵직한 금괴가 있고 안방에는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이 있습니다. 당장 뛰어나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나가시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현금 가방이죠. 금괴는 무겁고 팔려면 거래소에 가져가야 하고 가격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고 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현금은 지금 당장 편의점에서 물 한 병도 살 수 있는 즉시 사용 가능한 무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심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금도 좋지만 일단 쓸 수 있는 달러 현금부터 확보하자.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달러 가치는 치솟았고 달러로 표시되는 금값은 상대적으로 눌려버린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늘 105를 넘어서며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게 금값 하락과 정확히 역의 관계입니다. 이 기름값이 만들어낸 고금리의 덫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름 들어가는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요. 배달비, 식재료, 택배비, 항공료 전부 다 오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금은 이자를 한 푼도 안 줍니다. 금을 은행에 맡겨놔도 이자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 금리가 5부터 6%라면 1억 원어치 금을 사는 대신 은행에 넣어두면 1년에 500만, 600만 원을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이자도 안 주는 금을 굳이 왜 들고 있어? 그냥 달러 예금이 낫지 라는 심리가 매도 압박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금은 금리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한 자산입니다. 3. 마진콜의 비극, 살기 위해 금반지를 팔다. 이게 오늘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주식이 8% 폭락하면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했던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당했어요. 마진콜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담보로 잡히고 증권사에서 3,000만 원을 빌려서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주식이 폭락해서 담보 가치가 5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당장 돈 더 채우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팔겠다. 이게 마진콜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오늘 하한가라 팔리지도 않아요. 시장이 공황 상태니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게 수익이 나 있던 금과 은을 팔아서 그 돈으로 증거금을 채웁니다. 금이 미워서 파는 게 아닙니다. 금의 가치가 없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금반지라도 내다 팔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 속에서도 전쟁 때문에 더욱더 이런 강제 매도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4. 감정 없는 기계들의 동시 반란, AI 알고리즘 매도.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10년 5월 6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단 36분 만에 약 1000포인트가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원인을 조사해보니 한 트레이더가 대규모 매도 주문을 넣자 알고리즘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해서 패닉 매도를 쏟아냈던 겁니다. 이걸 플래시 크래시라고 불러요. 금시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금융시장 거래의 80% 이상은 사람이 아니라 AI와 알고리즘이 합니다. 이 기계들은 감정이 없어요. 희망도 없고 공포도 없어요. 그냥 미리 설정해둔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금값이 5,400달러 최고점을 찍고 아주 살짝 꺾이는 순간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매도 신호를 실행했습니다. 1초에 수천 건씩 매도 주문이 쏟아지니 가격이 수직 낙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낙하가 다시 다른 알고리즘의 손절 라인을 건드리고 또 다른 연쇄 매도를 촉발합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할 틈도 없이 기계들이 1초 만에 시장을 무너뜨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은 금이 아니라 산업의 쌀입니다. 오늘 은값 하락이 금보다도 더 처참했죠? 93달러에서 84달러까지 약 10% 가까이 빠졌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은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을 단순히 금의 저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 전체 수요 중에서 안전자산이나 장신구로 쓰이는 비중은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는 산업용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의료기기 이런 첨단 산업에 은이 필수로 들어가요.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멈추고 수출입이 막히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전기차 공장도 안 돌아가고 태양광도 못 갈면 은은 아무도 안 쓰겠네. 그래서 은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대 심리보다 산업 원자재로서의 수요 감소 공포에 더 강하게 반응한 겁니다. 6. 이미 먹을 만큼 먹고 나간 사람들. 투자의 세계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정보가 빠른 대형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아니 2달 전부터 중동의 이상 기류를 감지하고 금을 사 모았어요. 이란의 강경 세력이 권력을 잡는 과정, 미국 국방부의 군사적 움직임, 위성 데이터로 포착되는 이란 핵시설 주변 이상 징후, 이런 정보들이 이미 블룸버그 단말기와 각국 정보기관을 통해 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금을 4,800달러, 5,000달러대에서 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전쟁 속보가 전 세계 TV와 스마트폰 알림으로 쏟아지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금 사야 해 라며 달려드는 그 순간 고수들은 이미 5,300달러, 5,400달러에서 조용히 팔고 유유히 수익을 챙겨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그들은 이미 다 팔고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이게 냉혹한 금융시장의 현실입니다. 7. 가장 수상한 비밀, 종이금과 실물금의 전쟁.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흥미롭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증권 앱에서 보는 금값은 선물, 즉 종이금입니다. 실제 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 가격에 금을 사겠다는 계약서 조각이에요. 전 세계 금 거래량의 95% 이상이 이 종이금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물금이 아닌 숫자 게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뉴욕 상품거래소 뒷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속 금값은 내려가고 있는데 거래소 금고 안에 실물 금 재고가 미친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서 역사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JP모건이 금과 은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약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서 공포를 조성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헐값에 받아먹은 거예요. 지금 이번 폭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종이 금값은 하락하는데 뉴욕과 런던 거래소의 실물 금 재고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대형 기관들이 낮아진 가격에 실물 금을 창고로 실어 나르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피자 쿠폰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피자 쿠폰 100장을 들고 있어요. 이게 종이금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모두 배가 고파지자 다들 피자 가게로 달려가서 진짜 피자로 바꿔줘요 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가게 주인이 죄송합니다. 피자 재료가 떨어졌으니 현금으로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순간 진짜 피자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쿠폰 값과 진짜 피자 값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금 시장이 딱 이 상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실물 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순간 종이 금값과 실물 금값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면서 진짜 금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금값을 짓누르고 있는 7가지 거대한 힘의 실체입니다. 어떠세요? 단순히 전쟁 났는데 왜 안 올라? 라고 답답해하기엔 시장의 시스템이 정말 정교하고도 냉혹하게 얽혀 있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 누름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억눌린 스프링이 어떻게 언제 폭발적으로 튀어오를지 말씀드릴게요. 스프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죠. 지금 금 시장은 역대급 탄성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제가 포착한 반전의 신호탄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반전 신호 첫째, 종이금의 패배, 코맥스 인도 위기. 역사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달러를 가져와도 더 이상 금으로 교환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예요. 그때까지는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줬는데 갑자기 그 약속을 깨버린 거죠. 그 순간부터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전 세계 금융 질서가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슷하지만 다른 차원의 사건이 준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코맥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이달 인도해야 할 금 선물 계약량이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실물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거래소가 실물금으로 주지 못하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금으로 드리기로 했는데 돈으로 드릴게요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옵니다. 투자자들이 종이금은 믿을 수 없다, 실물만 믿겠다는 심리로 집단 전환하면 실물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가격은 상상도 못한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종이금의 패배, 실물금의 방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전 신호 두 번째, 3월 19일 파월의 입이 열리는 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치세요. 3월 19일 수요일,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금값을 누르는 가장 큰 압력 중 하나가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가 버티질 못해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막히면 경기가 침체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 침체된 경제가 더 망가진다. 어떻게 하지? 역사적으로 연준은 항상 경제를 살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때, 2001년 9.11 테러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때 매번 연준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금리를 내렸어요. 3월 19일 파월 의장이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달러 강세가 꺾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고 억눌렸던 금값은 봉인 해제됩니다. 투자 용어로 이걸 피벗, 정책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벗이 시작되면 금값 반등의 불씨가 당겨지는 겁니다. 반전 신호 세 번째, 동양의 사자가 가격 결정권을 빼앗아 온다. 지금까지 70년 이상 금값은 뉴욕과 런던의 서구 금융시장이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도가 흔들리고 있어요. 상하이 금 거래소의 현물 금 가격이 뉴욕 선물 가격보다 수십 달러씩 높게 형성되는 가격 괴리가 수주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국은 뉴욕보다 비싸게 주더라도 실물 금을 사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과 중동 국부펀드들은 이번 폭락장에서도 실물금 매집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서구 기관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막으려고 종이금을 내던질 때 동양의 자본들이 그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흐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2022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주력이 바로 중국, 인도, 폴란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흐름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서구의 매도세가 잦아드는 순간 동양의 실물 수요가 가격 주도권을 쥐면서 금값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위쪽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합니까? 자, 여기까지 원인과 반전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느냐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드릴게요.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 시나리오 가능성 핵심 조건 투자 전략 V자 급반등 30%틀 엄프 중재 호르무즈 재개지금이 저점 금주식 적극 매수 유자 교차고 10%이란 강경파 집권 장기 소모전 인내심 전략 금을 조금씩 분할 매수일자 후 제자의 10% 전면 확전 글로벌 유동성 위기 현금 비중 확대 4,800달러대 금 적극 매수 준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유자 교착, 즉 장기 소모전입니다. 단번에 끝나지 않고 질질 끄는 형태인데 이 경우 금값은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우상향하는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수칙 5가지. 첫째, 절대 공포에 투매하지 마세요. 8% 폭락을 보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손절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파는 겁니다. 2024년 8월에도 비슷한 공황이 있었는데 그때 손절한 분들은 이후 반등에서 제일 큰 수익을 놓쳤어요. 지금 공포에 파는 건 큰손들에게 여러분의 자산을 헐값에 바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여러분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먹고 있어요. 둘째, 종이보다 실물에 집중하세요. 금 선물 ETF보다는 실물 금 기반 ETF를 가능하다면 소형 골드바나 실물 금화를 고려해보세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화면 속 숫자보다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금이 진짜 가치를 지킵니다. 셋째, 환율을 계산해 넣으세요. 달러 기준 금값이 떨어져도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서 1,500원으로 가면 원화 기준 금값은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내 돈이 녹고 있다고 한탄하기 전에 환율 효과를 포함한 실질 가치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넷째,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세요. 지금은 변동성이 미쳐 날뛰는 구간입니다.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들고 있으면 반등이 오기도 전에 계좌가 먼저 증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섯째,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세요. 한 번에 다 사려고 하지 마세요. 금값이 5,000달러, 4,900달러, 4,800달러로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나눠 사는 겁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나눠 사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기는 부의 주인이 바뀌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 그리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지금 시장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진짜 기회는 항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